로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끝자락 8월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무더위도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슬기로운 노년생활 6번째 시간 대인관계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인관계 정말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순호정의 왕지연 팀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로로 가족 여러분.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왕지연입니다. 예,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대인관계를 위한 8가지 방법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사연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연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1남 1녀가 있는데 둘째가 몇 년 전에 독립해서 살더니 연락도 자주 안 하고 잘 찾아오지도 않고 해서 섭섭한 감정이 생기네요. 요즘처럼 폭염에 폭우에 내 걱정이나 하고 있는지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자분은 자녀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내용인데요. 팀장님, 사연자분께 어떤 말씀 해드리면 좋을까요? 어르신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어르신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런 같은 고민을 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편안한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녀에게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해보세요. 이때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보다는 어르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네가 연락이 적어서 속상하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해서 안부도 물어봐주고 하면 고맙겠구나 라고 이야기해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로는 자녀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것이에요. 자녀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바쁜 일상이나 다른 이유로 연락이 적어질 수도 있고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거나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르신이 먼저 연락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전화도 좋지만 문자나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해보시는 거예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먼저 연락을 시도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공통의 관심사나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자녀의 인스타로 소식을 접하고 연락을 하다가 어르신도 인스타의 재미를 느껴 본인의 일상도 올리고 자녀와 자연스럽게 소통도 하게 되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와의 소통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려보았는데요. 사실 자녀와의 소통이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의 심각성은 어르신마다 다를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앞에서 권유드린 내용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해결책은 관계의 문제가 깊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찾아보고 노력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대인관계를 위한 8가지 방법. 우리 순호정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인관계를 위한 8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감정일기 쓰기.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면 감정의 패턴을 파악하고 대인관계에서 어떤 상황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 이해하게 되어 이를 통해 대처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나 메시지 사용.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때 나 메시지를 사용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껴요 라고 표현하면서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며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신뢰와 존중을 느끼게 되면서 대인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돼요. 스트레스 관리하기.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만큼 매일 걷기, 산책을 해보고 시간을 정해 명상과 호흡 운동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면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긴장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 친구나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어서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고 신호정 어르신들을 담당하는 사례관리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취미생활하기, 충분한 휴식 취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 난 항상 못해. 대신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해보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연습을 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대인관계에서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소규모 모임 참여하기. 소모임이나 그룹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기술을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아니요, 라고 말하기. 자신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네, 대인관계를 위한 8가지 잘 보셨나요? 하나하나 모두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 감정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나 메시지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대인관계가 정말 어려운 주제였는데요. 잘 풀어주셔서 로로 가족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습해 보시고 어르신만의 해결책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담당 사례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팀장님 오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추석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로 가족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보내세요. 안녕.